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론장의 구성요소 세 번째, 의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의제는 아젠다, 논의 목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공론장에서 의제는 논의되어야 할 주제나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의제는 공론장의 방향을 결정하고 참여자들의 관심과 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공론장 성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고, 적절한 의제 선택은 생산적인 대화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공론장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로 이슈,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의제, 아젠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동네 소각장 문제, 함께 논의해야 될 논의의 가장 큰 주제를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슈, 다양한 관점과 견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덩어리, 이것을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의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마구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논의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소각장의 위치, 또 소각장의 규모, 또 소각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논의 주제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논의한다고 논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논의해야 될 논의 주제들을 정한 다음에 그 논의 주제들을 논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을 잘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논의를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의 틀을 정리하는 것을 아젠다 세팅한다고 그래요. 의제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의제에는 논의할 논의 주제와 그 다음에 논의 순서와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의제 목록이 있어야만 실제로 논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의제 목록이 만약에 없으면 논의는 완전히 시장바닥에서 마구잡이로 논의하는 것처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논의의 질서를 세우고 효과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아젠다 세팅,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제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에서 논의될 주제들의 목록을 말합니다. 의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문제 등 광범위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각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슈, 문제 안에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문제도 있고, 뭐 이해관계의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가 하면 지역적인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도 그 안에는 다양한 의제들이 설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의 사안, 하나의 문제에는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논의해야 될 주제들을 의제라고 하고, 그런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의제 설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제 설정의 목표, 과정,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직면한 주제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심층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 의제 설정을 어떻게 할까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의제 설정 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의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공공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공론화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보면 몇몇 전문가들이나 용역사에게 그냥 맡겨요. 이제 논의해야 될 주제를. 그렇게 하면은요, 실제로 공론장에 참여할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의견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의제와 관련된 실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문가도 결합을 하고 또 다양한 행정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결합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의제 설정 과정 자체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를 비롯해서 관련된 시민들이 논의를 통해서 의제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중요성이나 관련성, 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전문 지식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즉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합해야 되죠. 소각장과 관련된 거라면 소각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결합을 하고, 또 그 생활 폐기물 관련된 사람들이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대기 환경이라든가 수질 환경과 관련된 사람들이 또 결합을 해서 조언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의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론장이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되고 실질적인 사회적인 합의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제를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요. 공론장의 방향과 깊이, 참여자의 공동 탐색, 논의할 문제의 범위를 정의하는 과정이다. 의제 설정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의제 설정은 공론장의 성공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론장이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의롭고 포괄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논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함께 논의해야 될 논의의 목록이 정확하게 적절하게 작성이 돼야만 좋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의제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론장 설계를 얘기할 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핵심적인 원칙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 관심과 중요성이죠. 그래서 공론장 의제로 선택해야 될 것은 주민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 공동의 관심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공공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론장과 관련성이 깊어야 되겠죠. 즉 공론장에서 다룰 의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의제가 설정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포괄성과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 논의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다고 해서 논의 주제로 비중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관련된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의미가 있다면 그 내용 역시도 의제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논의의 가능성입니다. 논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합의 도달이 가능한 주제를 선택해야 되고, 너무 광범위하거나 해결이 불가능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제 선택을 하는데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측면으로 빠지게 되면 각자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공론장 의제는 논의가 가능한 주제여야 합니다.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사실, 법적인 규범성, 기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주제야 되지,
고도로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의 진위 여부라든지 진실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면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네 번째는 시의성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내고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긴급하게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안이 좋겠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바람직한 의제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지역사회 갈등 현황, 우리 지역에 소각장을 지을 것인가, 어느 위치에 지을 것인지, 또 용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 또 주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도시나 개발계획,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이 행정의 전유물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주민들은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공론장을 열 수가 있고 논의를 모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방향,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펼쳐갈 것인가, 발전 방향을 어디다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론장을 열 수가 있겠죠. 또 지역사회 보건이라든지 환경, 복지와 같은 자원 배분과 관련된 사안, 예를 들면 참여예산제 같은 것도 그래서 공론장을 통해서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지역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또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공론장의 의미 있는 의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의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국가나 행정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사안 같은 경우에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정해놓은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행정 사무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범죄 관련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법치주의에 살고 법에 의해 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론장 주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개인적인 불만이나 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불만이나 분쟁이지만 그것이 어떤 지역사회의 다수가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공통의 관심사가 분명히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 끼친다면 공론장 의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도덕이나 종교 등 윤리적인 문제나 인종이나 국 등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은 변동 가능성이 적은 사안,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은 공론장의 주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우리가 어떤 종교가 옳으냐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문제를 공론장에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당구장 표시 있는 것처럼 이런 차이가 사회적 차별이 되는 경우에는 공론장의 의제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인종 문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론장의 주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해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추상적인 주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한 이슈, 정치적인 선동 같은 것이 공론장의 주제로서 될 수는 없잖아요. 또 특정한 이해 집단에 한정된 주제 같은 것은 공론장의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론장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과 포괄성을 기반으로 하는 또 일반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해 집단에 한정된 주제는 공론장의 주제, 의제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 주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형성해 가느냐, 어떤 논의를 통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공론장 의제를 실제로 확정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이후에 공론장 설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론장 구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